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 혈액순환에서 통용되는 대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요,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질환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 필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필요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 이렇게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지점에서 이제 균형이 형성되고 이런 건데, 이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달라고 하면 그냥 그거만큼 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좀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레스팅, 쉬고 있을 때 상태하고, 근육을 생각해 보시면 근육이 그냥 이렇게 뭐 자고 있을 때 하고, 열심히 막 운동을 할 때 하고, 액팅을 할 때 하고, 좀 필요한 그 혈류량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 혈류 필요한 양의 차이가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심장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공급을 다 결정해주겠다, 이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4배에서 7배 이상은 열심히 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차이는 누가 해주느냐? 그걸 이제 혈관이 해준다는 겁니다. 혈관. 이게 이 혈관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혈관이 그냥 피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 파이프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어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혈관 중에서도 미세혈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세혈관이. 얘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얘가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이제 그 혈액 속에 지금 산소는 얼마나 있지? 뭐 또 영양분은 얼마나 있지?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게 얼마나 있지? 이런 거 다 살피는 거예요. 또는 뭐 집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였지?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아 그러면은 조금 더 뭐 장을 봐야겠는데, 아니면 쓰레기 이제 버리러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걸 이제 다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야 뭐 조금 뭐 쓰레기 쌓아놨다가 나중에 뭐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얘는 즉각적으로 그걸 봐가지고 이 요구를 하는 그 혈류의 양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혈관이 자동으로 이런 걸 좀 조정해주는, 그게 이제 제일 우선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뭐 신경계라든지 호르몬도 이런 혈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거긴 한데요. 자, 모든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요, 모든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 누가 보내준 거죠? 얘는 모든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 결국은 심장이 보내준 겁니다. 심장이 보내준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조직으로 가는 혈류를 다 합하면 그게 심박출량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영어로는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든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박출량이 조금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펌프질을 하는 것도 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박출량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심장이.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건 뭐 자동 조정 기능도 있는데, 보통은 신경계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는 신경계로부터 도움을 좀 헬프를 이제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 심박출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뭐 필요에 따라 공급해준다, 조직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죠. 심박출량이 이제 조절이 된다 라는 건데, 세 번째는 혈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혈압. 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의 조절은 혈압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 혈류하고 지금 이제 혈류 1번이 혈류에 대한 얘기였고요. 2번이 이제 심박출량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혈류하고 이 심박출량 조절되는 거 하고요. 하고는 독립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예, 무관한 건 아니에요. 무관한 건 아닌데 독립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야, 이게 응급할 때는 누가 우선일까요? 응급할 때는 이게 우선입니다. 혈압이. 예, 조금 이 혈압이 조금 더 중요한 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응급한 상황에서는 혈압을 우선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혈압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응급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심박출량이 늘어나요. 심박출량이 바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모든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혈압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박출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하고는 좀 독립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정맥은 뭐라고 했냐면 정맥은 우리 몸의 총 혈류의 한 64%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액의 어떤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정맥에 저장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심장으로. 그러니까 정맥이 조금 수축을 하면은 얘가 심장으로 쫙 들어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이 세동맥을 전반적으로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세동맥 수축을 시키면 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1번 원칙에 의해서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 필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세동맥 수축하는 게 뭐 조직으로 혈류가 갈 필요가 없어서 수축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세동맥을 수축을 시키면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런 의미로 수축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이라는 거는 조금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요. 떨어지자마자 거의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몇 시간, 그러니까 수시간에서 뭐 수일, 뭐 이렇게 걸쳐서는 이 바톤 터치를 누구한테 하냐면 콩팥한테 해요. 콩팥, 흰장. 그래서 이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콩팥이 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콩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고 신장이 이제 뭐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이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필요에 따라서 뭐 혈류라든지 심박출량이 조절이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 혈액순환에서 통용되는 대원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